어머님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자기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머님이 유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남기신 경우에 이 유언장을 어떻게 해서 검인을 받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보관하시고 계신 분은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유언 검인 신청을 하시면 이런 신청에 대해서 심판 절차는 어떠냐면, 이것은 유언의 유효 무효를 가리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요, 유언장이 어떤 모습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 현상을 자세히 기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선 그러면 유언 검인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신청 양식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정서 검인신청서 작성 양식을 보시면, 청구인은 유언정서를 보관하고 계신 분이죠. 주로 이제 상속인이 되시는데, 청구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분의 등록기준지, 주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본인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유언자가 되시겠죠. 사건 본인의 성명, 그리고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최후주소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청구 취지는 유언자 누구는 몇 년도 유언장에 기재된 날짜지요. 그걸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자필 정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 이유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관계지요. 누구의 장남이다 또는 장녀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유언자인 피상속인은 언제 어디서 자필 정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셨다 이렇게 기재하시고, 그리고 피상속인은 언제 사망하셨는가, 그 나머지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위 자필 유언서를 확인하고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여기에 가족관계 증명서, 즉 유언자,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을 내시면 되고요. 그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내시면 되고요. 유언서인 경우에 원본은 직접 검인하는 그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서 사본을 복사해서 검인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원본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언 검인을 할 때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참여하셔야 되니까 상속인 목록, 상속인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지대를 낸 납부서 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엔 청구인의 성함을 적으시고 법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검인 날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언 검인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유언 검인 심판 절차가 열리니까 법정에 오라고 검인하는 날짜를 통보됩니다. 그 날짜에 가정법원에 가시면 되는데, 가정법원에 들어가시면 재판장 계시고 서기 그런 어떤 참여인이 계시고 나머지는 우리 상속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께서 먼저 청구인에게 이 유언서 원본을 보시면서 이 원본을 어떻게 해서 보관하게 됐는지 그걸 이제 먼저 물어보시고, 그 원본이 어느 용지에 어떻게 해서 작성된지를 상세히 보시고 그것을 유언 검인 조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를 하고 난 뒤에는 참석하신 다른 분들 있죠. 다른 상속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유언서, 망인의 유언서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이의가 없으시냐고. 그러면 전원이 참석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원이 참석하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나 또는 아버님의 유언이 맞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의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일부는 어머님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자기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머님이 유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치면 재판장께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언 검인 조서를 작성해서 보통 한 1주 또는 2주가 되면 조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줍니다.
유언 거민 조서가 나오게 되면 상속인들이 다 참여해서 그 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그 조서대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이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시죠. 어머님의 자필이 아니라든가 또는 어머님이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 유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 그런 경우에는 유언자대로 청구를 원하시는 분, 그분들은 유언 이행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피고는 그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뭐 비상속인의 필적이 아니라든가 뭐 비상속인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재판에서는 이 유언이 유효냐 무효냐 필적 감정을 하고 이런 경우를 거쳐서 이 유언의 유무효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유언서대로 이행하라는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제 유언이 보통은 맞겠죠. 유효가 되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유언이 유효일 것을 대비하여 유류분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이제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류분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유효임을 전제로 청구를 하게 되고, 또 유효라면 본인의 유류분을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유언이행 청구 소송은 유류분 사건이 되는데, 유류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유류분 부족분을 또 계산해야 되고요. 결국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들 간에 다른 특별 수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서 유류분 부족분을 이렇게 주문에 나타내죠. 그리고 만약에 간혹 가다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산이 매우 적으면 유류분 재판부에서 이 분할 심판까지 함께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언에 대한 소송은 유언이 유무효냐와 동시에 결국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으로 반드시 이어지는데,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는 단기 소멸시효로 1년, 장기 소멸시효로 10년 요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주로 재판상 문제되는 것은 단기 소멸시효죠. 즉 유정이나 정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장기 소멸시효 10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건데, 보통은 1년 안에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